이 세 가지 종류의 학습법을 놓고 계획을 하시고, 그러면 이제 학원 선택이 남아 있습니다. 학원 선택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첫 번째, 기숙학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형 학원이 있을 수 있죠. 일타 강사 선생님들이 엄청 많고 현장 강의하고 막 대치동 가서 듣고 이런 것들. 자, 이 두 학원은 가기를 추천드립니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블랙보드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겨울방학이 다가오고 있어요. 엄마들을 조마조마하게 하고 막 혼란스럽게 하고, 그쵸? 쏠깃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뭐냐고요? 시험? 아니요. 시험은 이제 곧 볼 거고요. 본 아이들도 있습니다만, 겨울방학, 방학특강을 얘기하는 거예요. 윈터스쿨, 겨울방학, 8주 완성, 특강, 요거 쏠깃하잖아요. 학원마다 어때요? 광고를 빵빵 때리고 지금 특강 모집을 하고 있어요. 마치 늦으면 내 아이만 거기서 탈락되는 것처럼, 기회를 박탈당하는 것처럼 여기저기서 굉장히 시끄럽게 설명회와 모집이 막 들려오곤 합니다. 유튜브 영상을 봐도 모든 교육 콘텐츠에서 결국은 뭐하죠? 내 학원 홍보, 수업을 소개하고요, 학생을 모집하고요, 금액을 안내하고요, 커리큘럼과 시간표를 알려드리고, 자, 지금 빨리 해. 지금 하지 않으면 다 하는데 선착순에서 너만 느려. 너만 빠졌어. 너는 여기서 다른 데를 가야 돼. 기회를 잃어버리고 있어. 빠른 선택이 중요한 때야 자꾸 뭔가 종용하고 쫓아오는 것처럼 우리를 조급하게 해요. 그런데 겨울방학 특강 꼭 해야 할까요? 하고 싶으면 해야 합니다. 저는 제 학원생들 중에 겨울방학 특강, 여름방학 특강 이런 거를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고요? 다 학생의 속도와 진도에 따라서 잘하는 아이는 한 달 만에 완성, 2달 만에 완성, 못하는 아이는 6개월에 완성, 이렇게도 되기 때문에 평소에 개인 맞춤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욕심을 내서 조금 더 하고 싶으면 그냥 횟수 1번 정도를 더 추가할 뿐이고, 시간을 1시간 정도 더 늘려서 봐줄 뿐이지, 방학에 뭐 8주 완성, 1학기 완성, 뭐 이런 거 저는 해보질 않았었어요. 제가 작년에 딱 한 번, 한 달 동안에만 아이를 모집해서 여름에 방학 특강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아마 처음 시도를 했던 것 같은데 효과는 굉장히 좋았어요. 그리고 제가 그 효과를 내는 데에는 이전 영상에도 있습니다만 20일 동안 매일매일 3시간, 3시간 반씩 아이들을 잡아두고 공부만 시켰습니다. 3시간 동안요, 쉬는 시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나중에 아이들이 조금 너무 더워하고 막 그래서 조금 이렇게 허리도 좀 한번 펴고, 이렇게 화장실도 한번 갔다 오고, 아니면 화장실 가고 싶은데도 막 참을까봐. 그래서 중간에 5분 내지 10분, 야, 5분만 쉬자. 10분만 쉬자. 이렇게 임시적으로 쉬는 시간을 조금 주긴 했지만, 그 외에는 그냥 쫙 이어서 했습니다. 대상은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아이들을 했어요. 한 달 동안 특강을 한 결과가 굉장히 뛰어난 아이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부재한 아이도 있었어요. 그러면 제가 이 시점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어머님들이 이번 겨울방학 특강 쏠깃쏠깃하고 하시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잘 선택하고 하시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어떤 게 잘 선택하느냐? 지금 기말고사 본 학교도 있고요. 아직 기말고사를 안 보고 시험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 학교도 있습니다. 내 아이가 성적이 나오면 좀 보세요. 성적이 다는 아닙니다만 성적을 일단 딱 보고 지금 이 학년, 지나온 학년의 내용을 다시 한번 봐야 되는지, 앞을 향해 가도 되는지 요거를 점검해 주세요. 때에 따라서는 지금 중2인데 이제 중3이 되는 거죠. 중3 거를 다 끝냈다. 그리고 나는 이번 방학에 고등학교 거를 할 거다. 이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나는 이제 중학교 2학년 거까지 겨우겨우 했고 이번 방학에는
중학교 3학년 거를 한번 해볼 거야. 선행인데 선행의 속도가 다른 거죠. 그쵸? 각각의 템포에 맞춰서 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알아두셔야 될 게 여기서 조금 나눠주세요. 자, 첫 번째는 이미 지나온 거를 다시 해야 되는 경우. 이거 스킵하면 안 됩니다. 이거 반드시 꼭 복습해야 합니다. 그러면 선행을 언제 하느냐? 같이 해야 합니다. 중요한 건 1번이든 2번이든 3번이든 어떤 아이든지 반드시 필수적인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요. 2학년이 끝나간다. 그러면 3학년 1학기 거 있죠. 다가올 학기의 그 수업은 완벽하게 이번 방학 안에 2월 말까지 마스터를 하고 3월 달 올라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되셨죠? 자, 1번은 뭐라고요? 2학년 거를 복습한다. 지금 지나온 학기 거, 학년 거를 복습한다. 그러면서 선행도 진행한다.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내가 이제 중3 거를 할 거야. 앞으로 다가올 학년 거를 할 거야. 그러면 이번 방학 동안에 그 부분에 포커스를 많이 맞추세요. 그 부분에. 그리고 심화를 조금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심화란 나는 센 B단계까지가 내 수준이야. 그러면 센 C를 심화라고 생각하고 풀어주시고요. 여기서 조금 깊이 디테일하게 아주 내가 충분히 이해하고 숫자를 바꾸고 문제를 약간 바꿔도 풀 수 있겠다. 요 정도로 심화를 해주세요. 학기 중에는 심화를 하기가 힘든 게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방학 때 조금 깊이 있게 조금 다뤄주시고 세 번째는 뭐냐 하면 내가 고등학교 거 아니면은 2년, 3년 거를 일단 새롭게 배우겠어. 요런 아이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선행이 빠른 아이들. 그러면 그거 선행하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다가올 학기 그것도 완벽하게 풀어두시고 여유가 조금 되고 내가 잘 알아서 채점률이 좋다면 기출문제 꼭 풀어주세요. 기출문제는 이미 어느 학교에서 중간고사, 기말고사로 시험을 낸 것들이에요. 내가 1년 뿅 하고 가가지고 그 학교에 이렇게 앉아있을 때 그 친구들과 함께 똑같이 정해진 시간 안에 테스트를 본 그 시험을 말하는 거예요. 간혹 가다가 이러는 경우 있습니다. 선생님, 제가요 40분 안에는 못 풀었어요. 너무 부족해서 5문제를 못 풀었고요. 근데요 시간이 지나가지고요 제가 풀어보니까 다 맞았어요. 100점이에요. 그러면 이 아이는 진짜 100점의 실력을 갖추고 있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정해진 시간 내에 정해진 문항수를 내가 점수로 얻은 것만이 나의 실력이에요. 그래서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제 조건이 뭐예요? 정해진 시간 내에 그것들을 풀어내는 것. 요것이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첫 번째는 정확하게 푸는데 시간이 얼마 걸리는지를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은 시간을 정해놓고 내가 몇 문제를 푸는지 어떤 난이도로 이제 푸는지 그것들을 체크한 다음에 기출문제를 풀게 되면 그것이 지금 나의 현 실력이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학교 한 3학년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것을 통해서 고등학교의 시험을 미리 풀어봄으로 인해서 아 내가 여기 자사고 가도 될 것 같아. 나는 여기 특목고 가도 될 것 같아. 나는 그냥 일반고를 가야겠어. 이런 것들을 결정할 수 있는 그 팁이 된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종류의 학습법을 놓고 계획을 하시고 그러면 이제 학원 선택이 남아 있습니다. 학원 선택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첫 번째, 기숙학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8주 동안 아이들을 먹고 자고 하면서 학교 스케줄처럼 시간표를 체계적으로 짜주고 그 다음에 거기서 밥도 먹여주고 잠도 재워주는 그런 학원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대형 학원이 있을 수 있죠. 1타 강사 선생님들이 엄청 많고 현장 강의하고 막 대치동 가서 듣고 이런 것들. 자, 이 두 학원은 상위권 이상 학생들만 가기를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진도가 굉장히 빠르고요. 문제 푸는 속도도 굉장히 빨라야 됩니다. 그걸 쫓아가지를 못하고 허걱허걱 하면은 옆 사람한테 물어볼 수도 없어요. 피해거든요.
옆에 공부하는 아이들한테 방해가 되기 때문에 일단 속도가 너무 빠르고, 두 번째, 틀린 문제를, 내가 모르는 문제를 100% 다 풀이하는 게 조금 버거워요. 아이들이 모르는 것 정도는 풀이해 줄 수 있지만, 그런데 아이들이 모르는 것, 그게 그렇게 내 수준하고 맞지 않다. 나는 10개 모르는데 애들은 한두 개밖에 모른다. 그러면 질문을 이렇게 할 수가 없는 상황, 없는 성격, 이런 아이들은 조금 힘들어요. 모르는 채로 그냥 뭐라 그래야 될까요? 허겁지겁 막 그냥 미친 듯이 쫓아가게 되는, 막 넘어지는데 막 아픈데 만져보지도 못하고 신발 벗겨졌는데도 그냥 뛰어가야 되는 이런 상황으로 허겁지겁 달려가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오는 상대적인 박탈감도 있을 수 있고요. 자신이 되게 부족하다라고 막 느끼면서 조금 좌절감이 느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요거는 상위권 이상 학생들만 가기를 조금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다른 방법이 뭐가 있나요? 우리 동네에 있는 중형학원, 소형학원, 공부방, 요런 데를 조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주변의 학원을 조금 발품을 팔아서, 첫 번째, 내 아이가 복습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선행과 현행이죠. 그 다음에 앞으로 다가올 학기도 해야 되는 경우에는 이 두 가지를 다 해줄 수 있는 학원을 찾아가세요. 네, 그게 아니다. 그러면 그 자기 스케줄에 맞는 학원을 찾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내가 반드시 이 두 가지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학원 선생님에서 지난 것도 하고요, 선행도 할 수 있어요 라는 학원으로 반드시 가시고, 첫 번째, 꼼꼼하게 봐줄 것. 두 번째, 내 아이가 모르는 것, 질문하는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내 아이 수준으로 맞춰서 납득이 가능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학원. 요것들, 그 다음에 내 아이 속도에 맞출 수 있는 것, 요것 조금 고려해서, 그래서 꼼꼼하고 관리가 잘 되는 학원으로 가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또 이제 중요한 사항이 있는데, 우리가 주변에 많이 볼 수 있는 학원이 중소형 학원인데 8주 특강, 막 한 학기 완성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게 완성인지 훌기가 완성인지를 구별하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예요? 자, 1학기 8주 만에 요거를 전부 다 완벽하게 완성을 해준대요. 근데 그 완벽의 기준이 너무 주관적이잖아요. 그 학원 입장에서의 완벽은 그냥 개념서 하나 휘리릭 하는 게 완성일 수도 있고요. 개념서와 유형서 2권 정도를 하는 게 완성일 수도 있고요. 개념, 유형, 심화를 다 하는 게 완성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완성이라는 말이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함부로 쓸 수가 없는 단어입니다. 저도 완성이라는 단어를 함부로 못 써요. 정말 내가 책임지고 이 아이의 성적이 어느 정도 뒷받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완성시켜준다. 요 전제가 있어야 돼요. 완성이라고 하는 학원 중에 90% 정도는 글쎄요, 훌기 완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학원을 알아보실 때 이것들 꼭 참고를 하세요. 알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 선택 방법으로는 과외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과외는 정말 선생님 잘 만나면 따봉이고요. 따봉 너무 옛날 거구나. 짱이고요. 왔다고요. 막 다 넣어야 돼. 선생님 잘 만나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잘 만나면 되게 고액일 수도 있어요. 예. 그런데 선생님 잘못 만나면은 진짜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외도 선생님 복이 조금 있어야 되고 부모님들이 잘 골라주셔야 돼요. 이것은 내 아이가 극단적입니다. 아주 잘하는 상위권이거나 아주 못하는 하위권일 때 과외를 추천합니다. 잘하는 상위권은요, 대형 학원이라든지 이런 학원의 기숙학원이라든지 이런 데 가는 것보다 더 효율적으로 공부하고 자기가 알아서 잘 하기 때문에 자기의 부족한 빈틈, 어떤 의무감 이런 것들을 조금 도와줄 선생님을 원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실력이 뛰어난 선생님을 이런 경우에는 과외로 붙여주게 되면은 그 아이의 1대1로 정말 시너지가 나가지고 엄청난 진도 속도, 그 다음에 모르는 것만 물어봤을 때 선생님이 정말 그 아이 수준에 딱 맞춤으로 가르쳐줄 수 있는 설명, 이해 능력, 이것들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최상위권, 상위권 아이들 과외 추천합니다. 그리고 하위권 아이들도 일반 학원에서 쫓아가기 힘들고 선생님이 100을 설명해주면 나는 2, 30, 3, 40밖에 못 먹는다. 진짜로 학원비가 아깝다. 이런 아이들은 방학 때 좀 집중적으로 선생님을 좀 모셔가지고 내 수준에 맞는 똑같은 설명을 2번, 3번, 4번 해주더라도
내 아이가 이해할 수 있는 과외를 해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과외의 특성은 선생님과 학생의 개인적인 친밀도가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좋아하는 성향의 아이들, 마음을 조금 열어두고 선생님이 도전시켜주고 이런 적극적인 개입이 들어갔을 때에 내 아이가 조금 반응한다라고 하는 아이들 시켜주면 좋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겨울방학 다가오는데 어떻게 특강을 준비할 것인지, 시험 성적에 따라서 어떤 학습 방법으로 이제 계획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학원을 선택을 할 것인지, 선생님 학원을 어떻게 고를 것인지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어머님들께서 조금 수고스럽더라도 아이를 잘 파악하시고 발품도 파셔서 딱 맞는 정말 2달이 아주 효과적인 방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